여러분, 인생이라는 경주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같은 출발선에서 경주를 시작합니다. 한 명은 규율이라는 험난한 오르막길을 선택하고 다른 한 명은 안락함이라는 평탄한 내리막길을 선택합니다. 수년 후, 한 명은 꿈에 그리던 풍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다른 한 명은 끝없는 후회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성공학의 거장 나폴레옹 힐은 말했습니다. 성공의 진짜 비밀은 바로 자기 통제, 즉 자기 규율에 있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지능을 가졌더라도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규율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쓸모없는 먼지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자기 규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흔히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찬물로 샤워를 하고 몇 시간씩 책상에 앉아 공부하거나 헬스장에서 땀 흘리는 모습. 물론 이것들도 규율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 규율은 이보다 훨씬 더 깊고 광범위한 의미를 가집니다. 진정한 자기 규율은 단순히 알람 시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매 순간 자신의 감정과 습관, 그리고 시간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내면의 힘을 의미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아무리 많은 돈과 지능, 그리고 기회가 주어진다 한들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소중한 자원들은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서서히 빠져나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폴레옹 힐이 그의 전설적인 저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에서 만약 당신이 자신을 정복하지 못하면 당신은 자신에게 정복당할 것이다 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스스로를 이기지 못하면 인생에서 패배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자기 규율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우리 삶 전체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봅시다. 예를 들어 당신은 설탕이 몸에 해롭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끊임없이 과도한 당분 섭취가 당뇨, 고지혈증, 비만, 심장마비와 같은 치명적인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후 딱 한 입만이라며 아이스크림을 집어드는 자신을 멈추지 못합니다. 이 작은 습관은 서서히 하나의 패턴이 되고 당신은 그 순간의 달콤함, 고작 2초간의 쾌락을 위해 당신의 건강 전체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규율 부족의 가장 무서운 모습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싸움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그 사소한 갈망에 저항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나약함에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시를 당신의 경력으로 확장해 봅시다. 당신의 커리어에 황금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됩니다. 조금만 더 늦게까지 남아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조금만 더 규율을 지키면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넷플릭스의 새로운 에피소드가 당신을 더 강력하게 유혹합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냥 쉬고 내일부터 시작하자. 하지만 그 내일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한번 미루는 습관이 들면 그것은 서서히 당신의 성공 잠재력을 좀먹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편안함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장기적인 고통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의 안락함을 쫓는 사람들은 미래에 반드시 후회와 함께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규율의 진정한 의미는 장기적인 행복과 성공을 위해 단기적인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유혹과 싸워 이기고 자신을 통제할 때 당신은 단순히 한순간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체성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뇌에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작은 승리들이 쌓여 당신의 자신감은 하늘 높이 솟아오릅니다. 나폴레옹 힐은 규율을 모든 문을 여는 마스터키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스스로를 통제하여 자신의 운명을 직접 써내려가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욕망과 습관, 게으름에 통제당하며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 주위를 둘러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 예를 들어 자신의 모든 욕망을 통제하고 비폭력 저항이라는 길을 걸었던 간디, 혁신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스티브 잡스,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는 일론 머스크까지. 그들 모두의 성공 스토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자기 규율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규율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정의는 이것입니다. 하기 싫을 때조차도 당신이 해야만 한다고 알고 있는 일을 하는 것, 잠이 쏟아져 내릴 때, 하지만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 때, 당신을 침대에서 일으켜 책상으로 이끄는 힘이 바로 규율입니다. 피자가 미치도록 먹고 싶을 때, 하지만 건강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 때, 샐러드를 선택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내면의 목소리가 바로 규율입니다. 소셜미디어를 무의미하게 스크롤하고 싶을 때, 하지만 당신의 커리어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 때, 당신을 방해 요소로부터 멀리하게 만드는 통제력이 바로 규율입니다. 자기 규율의 가장 아름다운 점은 그것이 근육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용하면 할수록 더욱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유혹에 저항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느껴지지만 반복할수록 점점 쉬워집니다. 마치 헬스장에서 처음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연습을 통해 근육이 강해지는 것처럼 규율을 실천함으로써 당신의 의지력은 강해지고 그 강해진 의지력이 당신을 비범한 존재로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자기 규율은 단순히 새벽 5시에 일어나거나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외부적인 행동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규율은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당신의 생각을 이끌며 당신의 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을 모욕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분노에 휩쓸려 거친 말을 내뱉는다면 당신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반면 만약 당신이 규율을 지키며 침착하게 대응한다면 당신은 자신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규율입니다. 시간 규율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루 24시간이 주어집니다.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그리고 역사 속 위인들에게 주어졌던 것과 똑같은 24시간입니다. 차이점은 오직 그들이 그 24시간을 어떻게 규율 있게 사용했는가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2시간을 소셜미디어 스크롤에 낭비한다면 1년이면 700시간 이상이 사라집니다. 그 700시간을 학습이나 건강, 새로운 기술 습득에 투자했다면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규율은 제한이 아니라 진정한 해방이다. 인생에서 가장 큰 싸움은 바깥 세상이 아닌 우리 내면에서 들끓는 감정들과의 싸움입니다. 분노, 두려움, 그리고 질투. 이 3가지 감정은 사람을 속에서부터 텅 비게 만들고 결정을 흐리게 하며 삶 전체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관계가 분노에 찬단 한마디 말 때문에 산산조각 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대한 도전이 시작조차 해보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좌절되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잠재력이 타인에 대한 질투의 무게에 짓눌려 사라져갔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폴레옹 힐과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반복해서 강조한 이유입니다. 인생을 통제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규율의 진정한 의미는 순간적인 감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의식적인 숙고를 거쳐 대응하는 것입니다. 반응은 충동적이고 통제 불가능하며 대부분 후회를 낳습니다. 반면 대응은 사려 깊고 균형 잡혀 있으며 장기적인 성장을 가져옵니다. 한 사업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밤새워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클라이언트가 공개적인 회의에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그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분노에 차서 반박하고 논쟁하여 결국 계약 전체를 잃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침착함을 유지하고 인내심을 갖고 비판을 경청하며 그 피드백을 개선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규율을 통해 두 번째 길을 선택한 사람은 계약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신뢰까지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응과 대응의 차이이며 통제되지 않는 감정과 통제된 감정의 차이입니다. 사실 우리 뇌의 구조 자체가 즉각적인 감정이 먼저 발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뇌의 감정센터인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면 가장 먼저 활성화됩니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하면 몸에서는 즉시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혈압이 상승하고 뇌는 즉각적으로 반응할 준비를 합니다. 바로 이때 규율이 필요합니다. 규율은 당신에게 잠시 멈추는 법을 가르쳐주는 힘입니다. 심호흡을 하도록 만들고 논리적인 뇌, 즉 전두엽 피지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짧은 멈춤이 당신을 구원합니다. 단 1초의 의식적인 멈춤이 당신 인생의 방향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질투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가장 위험한 감정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성공을 보며 당신 자신을 불태우고 당신 자신의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질투는 밖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안에서부터 자신감을 갉아먹는 느린 독과 같습니다. 규율은 이러한 감정들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은 인간 존재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분노, 두려움, 질투는 당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율 있는 사람은 이러한 감정들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는 분노를 건설적인 행동으로, 두려움을 철저한 준비로, 그리고 질투를 긍정적인 영감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예를 들어 경쟁자의 성공을 보고 질투심을 느낀다면 규율은 그 에너지를 그가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한 연구에 따르면 감성 지수가 높은 리더들이 단순히 지능 지수만 높은 리더들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고 존경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성 지수의 가장 큰 부분은 바로 감정에 대한 자기 규율입니다. 이러한 감정 통제는 이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심호흡입니다. 매일 아침 단 5분간 깊게 숨을 쉬는 연습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조절되고 마음의 평온함과 인내심이 길러집니다. 또 다른 강력한 습관은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글로 적다 보면 그것들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관찰은 통제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인생의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끔 하는 행동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으로 정의됩니다. 우리의 정체성, 성공, 건강, 경력,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일상적인 습관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습관은 우리 인생이라는 거대한 직무를 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실들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년이 흐른 뒤 돌아보면 우리의 여정 전체가 바로 그 작은 선택들의 결과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자기 규율의 진정한 힘이 발휘됩니다. 규율은 우리의 마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올바른 습관을 반복하도록 만드는 에너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것이 당신의 첫 번째 습관이라면 당신의 하루는 비교, 혼란, 그리고 과도한 자극으로 시작됩니다. 반면 당신의 첫 번째 습관이 20분간의 산책이라면 당신의 몸은 활력을 얻고 뇌는 상쾌해지며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칠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1년 후 이 차이는 산처럼 커져 있을 것입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이 원칙의 가장 훌륭한 증거입니다. 그는 더 많이 배울수록 더 많이 번다고 말하며 매일 대여섯 시간을 독서에 할애합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이 독서 습관은 그의 두뇌를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날카롭게 만들었고 세계 최고의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재능도 중요하지만 규율 있는 습관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과학 또한 이를 증명합니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어떤 행동을 반복하면 뇌에 새로운 신경 경로가 생성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새로운 습관도 규율 있는 반복을 통해 점차 자동적으로 변합니다. 규율은 바로 이 불편한 시작 단계에서 편안한 습관의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다리입니다. 하지만 습관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습관은 당신을 만들거나 혹은 당신을 망가뜨립니다. 긍정적인 습관은 성공으로 이끌고 부정적인 습관은 실패로 밀어넣습니다. 문제는 부정적인 습관이 훨씬 더 쉽게 형성된다는 점입니다. 늦은 밤까지의 랩서핑, 정크푸드, 미루는 습관 등은 단기적인 쾌락을 주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찍 일어나기, 건강한 식사, 꾸준한 학습과 같은 긍정적인 습관은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장기적으로 당신을 비범하게 만듭니다. 규율은 바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규율은 그래,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이 나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다라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의 완벽한 연기는 타고난 재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만 번의 넘어짐과 부상의 고통 속에서도 매일 똑같은 점프를 수천 번씩 반복했던 지독한 자기규율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반복을 견디게 한 힘, 그것이 바로 규율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의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공평하게 주어진 자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억만장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과학자든 학생이든 우리 모두에게는 하루 24시간이 주어집니다. 차이는 오직 그 24시간을 어떻게 규율 있게 사용하여 비범한 삶을 만드느냐 아니면 낭비하여 평범한 삶에 머무느냐에 있습니다. 당신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당신의 자기 규율 수준을 증명하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성공한 사상가들은 말합니다. 시간은 돈보다 귀하다. 돈은 더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더 얻을 수 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화폐인 시간을 가장 무분별하게 낭비하면서 시간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진실은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규율이 부족한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항상 검은색 터틀넥의 청바지,
그리고 운동화 차림이었습니다. 누군가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사소한 결정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에너지와 집중력은 오늘 무슨 셔츠를 입을지 고민하는 데가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결정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 규율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이 가장 희소한 자산임을 알기에 사소한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시간 관리의 첫 단계는 방해 요소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알림이 울릴 때마다 우리의 뇌는 그 방향으로 끌려가고 이 작은 방해들이 모여 하루의 귀중한 시간을 앗아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루틴은 뇌를 불필요한 결정으로부터 해방시켜줍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우선순위를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과도한 요구에 정중히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규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엄격하고 딱딱하며 숨막히는 감옥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규율은 감옥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로 향하는 유일한 문입니다. 규율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단기적인 편안함을 포기함으로써 장기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반면 규율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은 서서히 자신의 나쁜 습관, 중독, 그리고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합니다. 스스로를 통제하는 사람, 혹은 자신의 약점에 의해 통제당하는 사람. 인생의 진정한 차이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의 작은 불편함을 받아들여 미래의 무한한 자유를 얻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의 가짜 자유를 즐기고 미래의 영원한 제약 속에 갇히시겠습니까?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자기 규율의 가장 큰 아름다움은 그것이 우리에게 통제권을 준다는 것이고, 통제권은 곧 자유를 의미합니다. 건강 규율이 있다면 당신은 질병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달리고 여행하며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재정 규율이 있다면 당신은 돈 걱정 없이 자유롭게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감정 규율이 있다면 당신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온하게 도전에 맞설 수 있는 내면의 자유를 갖게 됩니다. 모든 차원에서 규율은 궁극적으로 당신에게 자유를 선물합니다. 인생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터에서 가장 큰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게으름, 변명, 그리고 나약함입니다. 나폴레옹 힐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자기 규율이야말로 이 내면의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성공은 하룻밤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공은 매일의 작고 규율 있는 발걸음들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건강이든 경력이든 인간관계든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승리는 자신을 통제한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이제 결정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감독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습관과 감정의 노예로 남겠습니까?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영감을 주었다면 오늘 바로 행동하십시오. 아주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 할 일 목록을 작성하거나 단 20분간 산책을 하거나 잠들기 전 책 5페이지를 읽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바로 그 작은 발걸음들이 당신을 위대한 성공과 진정한 자유의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의 성장을 돕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자신을 통제할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약점이 당신을 통제하게 둘 것인가. 선택은 당신